한국에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 몽골은 중세 시절 현재의 미국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마땅한 산업도 없고 농업이 아닌 목축업을 하며 살던 유목민족들은 과연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저랑 같이 몽골 제국사를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몽골 제국을 설명하기 전에 당시 국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은 야우라보기의 등장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요 나라는 서와 화친을 맺고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에 발해도 치고 고려도 치고 중국도 쳐들어가는 전형적인 정복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강각한 원수에게 기주에서 대패하면서 주력 대부분을 잃어버렸죠. 요 나라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자 거란족에게 탄압을 당하던 여진족은 완한 아고타와 완한 오걸매 형제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나라한테 한타에서 승리하고 요동을 빼앗죠. 여진족은 중국의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요 나라를 협공해서 멸망시킵니다. 이때 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거란 유민들은 일부 금나라에 편입되었고 또 다른 일부 세력은 서쪽으로 도망을 쳐서 카라키타이, 서유를 건국하게 됩니다. 한편 여진족은 요 나라의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요 나라 전쟁의 파트너였던 송나라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황제도 북잡아서 북송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황하 이난까지 모조리 금나라에게 넘어가게 되자 송나라의 남은 왕족들은 남쪽으로 피해서 이만 현재의 항주 땅에서 송나라의 명맥을 잇게 되는데요. 이것을 남송이라고 합니다. 거란족에게 차별받던 여진족은 불과 20년 만에 동아시아 강대국 중 4개를 멸망시킨 것이죠. 하지만 막타를 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유도 남았고 남송도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유, 서하, 금나라, 남송, 고려로 아시아의 5개국의 형체가 성립되었던 것이죠. 국제적인 상황은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몽골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죠. 당시 몽골은 카마드 몽골이라고 하는 부족 연맹체의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타타르족, 나이만족, 케레이트족, 메르키트족이 가장 큰 4개의 부족이었고 기타 작은 시족들이 있었죠. 하지만 구속력은 없어서 사실상 큰 4개의 부족과 작은 부족들의 각축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타타르족이 가장 강대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금나라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나라는 거란족이 예전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몽골족들을 차별하고 억압했습니다.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통일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거란족이 여진족한테 했던 EJ 전략을 똑같이 구사한 거예요. 심지어 주기적으로 남자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남자 수를 조절해서 몽골 부족들의 전투력을 정량화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게 웃긴 게 이걸 당한 게 여진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족한테 당한 수법을 몽골족한테 똑같이 쓰는 겁니다. 하여튼 금나라의 EJ 전략 사업 파트너가 타타르족이었던 것이고 타타르족을 통해서 이간, 분열, 암살 등을 자행해서 유목민족들이 합쳐지지 않도록 모략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타겟에는 그 유명한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도 아니고 게이도 아닙니다. 예수게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 왜 이러는 걸까요? 타겟이었던 예수게이는 보르지긴 씨족의 족장이었는데 테무친의 혼처를 구하고 돌아오는 도중 타타르족에게 독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테무친의 나이 불과 9살이었고요. 호안을 제거하고자 한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죽이자마자 예수게이의 가족들에게 추적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테무친은 추적자들을 피해 아내와 장인어른 옹칸의 부족이 있는 케레이트족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기르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메르키트족이 테무친의 아내를 납치합니다. 근데 갑자기 타타르족이 아니라 웬 메르키트족?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자면 테무친의 어머니자 예수게이의 와이프였던 호엘루는 원래 메르키트족으로 시집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게이가 납치해서 호엘룬을 부인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낳은 게 테무친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키트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여인을 빼앗은 예수게이와 앙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게이가 죽었네? 그리고 그 아들인 테무친이 천혜고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테무친의 아내를 납치한 거죠. 메르키트족 입장에서 복수를 한다고. 근데 테무친의 아내는 옹칸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케레이트족과 메르키트족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케레이트족은 자다란족의 자무카와 테무친의 세력까지 연합한 거대 세력을 구성하게 되고 메르키트족은 메르키트만 온 것 같아요. 정황상. 그래서 모나차산과 부쿠라 케르에서 양 세력이 맞닿게 되는데 여기서 테무친 연합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테무친도 아내를 되찾게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몽골의 4개의 부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메르키트족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메르키트족도 되게
거대한 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족을 연합이긴 했지만 자다란족이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레키트를 격파해서 케레이트와 자다란족의 구성원들이 갑작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은 세력이 된 거지, 자무카 입장에서는. 근데 케레이트는 원래 대부족이었어서 인원이 더 늘어나면은 더 좋은 건데 자다란족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니까 자무카 입장하고 이제 원로원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못할 정도로 구성원이 막 몇만씩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자무카와 의왕제를 맺은 테무친과 공동 통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무친 세력은 대표적으로 혈통 체제가 아니라 능력 우선주의 발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따르게 되고 아무리 몽골이고 유목민족이라고 한들 혈통을 깨부시는 것은 중세의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테무친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자무카는 의형제였던 테무친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립은 점점 심해졌죠. 결국 자무카와 테무친은 두 개의 세력으로 각각 독립하게 됩니다. 테무친은 젊은 나이에 몽골 내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세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테무친 칸으로 부르게 됩니다.